앞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던 한동훈 대표 목소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정적인 말이 있었네요. 탄핵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서두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송영은 변호사님, 탄핵 가결, 지금 뭐 좀 분위기가 완전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당 조경태 의원, 6선의 최다선이시죠? 그 탄핵 소추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그렇게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정보들을 결국 종합해 보면 아마 이제 시청자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사실관계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와닿는 정도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계획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침입을 하고 또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올 뻔했던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보수 정당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2016년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말자라는데 아마 당론을 합쳤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한동훈 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과 전부 다 저희가 취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일부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상의라도 좀 하고 할 것이지 왜 갑자기 혼자 나서냐, 이런 부류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 내일 표결을 앞두고 저렇게까지 저런 선택을 했었어야 됐을까요? 저는 한 대표의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의 의사변화의 사유로 정치인의 체포, 이거 되게 엄중한 사안이죠. 네. 이거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고요. 다만 정치인의 선택을 의사변화의 사실관계로 들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만약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끼칠 해악이 예정되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갔으면은 조금 더 그 명분이 있었을 텐데, 정치인을 예로 들어서 저런 말씀하셨다는 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사유가 조금 원래 있었던 사유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 변화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발언을 여당 대표는 직무 정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야당 대표는 직무 배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탄핵의 날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결과가 초래하는 직무집행 정지, 직무 배제, 이 두 단어를 공교롭게도 두 당의 대표께서 탄핵의 날을 공이 안 썼어요. 그러네요. 시간도 네. 비슷하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이게 의원의 일치겠지만, 일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 행위입니다. 정치적 판단이고, 그 정치 행위는 앞으로 그 정치 행위가 미칠 각 진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쉽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제가 2016년도 말씀 주셨지만 네. 그때도 사실은 탄핵 관련돼서 그때는 의석이 저희가 훨씬 많았죠. 128석이었습니다. 네. 근데 탄핵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여당이 만약에 찬성 안 한다면 탄핵이 당연히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때도.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탄핵 운운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그럼 하야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니까 모 인사분들은 그럼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변했거든요. 네.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가면서 탄핵이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적폐청산이 이어져서 보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물론 국민적 이익이 가장 우선이지만 정치권 내에서 본다면 이런 그 탄핵 찬성 행위, 탄핵 결정 행위가 앞으로 정치권 각 진영에 미칠 영향까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주위 분들과 의논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정보는 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 워딩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 몇 명의 아니 때문에 저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계엄 포고령의 내용에 보면은 수많은 국민들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처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엄군이 그냥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것이 계엄입니다. 네. 그게 위헌이고 위법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조기에 집회해서 그 계엄 해제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 누구든지 언제라도 잡혀갈 수 있다. 계엄군이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본인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알려진 여인영 방첩사령관조차 조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라도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조속한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다. 그 논리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야당에서도 그 2차, 3차 계엄령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아 왔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체포조가 또다시 가동될 수 있고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런 일련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입장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 회담에 대해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 발언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하진 말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 한동훈 대표의 직무 정지 발언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탄핵 찬성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전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재욱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당을 대표해서 얘기하신 것인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께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시면서 제일 첫 마디가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 자리가 개인의 어떤 성명이나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라는 이 형식을 빌었다. 이렇다면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일단 맞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이제부터 굉장히 국회의 상황들이 민첩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가 좀 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단지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서 굉장히 이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가 빠르게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야의 대표가 만나시고 그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 내용들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은 오늘 오전 중에라도 가급적이면 물론 오전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당이 공이 양쪽 진영의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중에 두 분이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좀 하시는 모습들이 국민들께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송영훈 대변인님 여기에 이제 또 한동훈 대표가 응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는 모습을 탄핵 표결 전에 연출시키는 것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심사숙고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 제안을 보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사심 없이 저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확보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사건 2심, 3심이 원칙대로 하면 6개월 안에 끝나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 호기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제로라고 한다면은 선뜻 회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회의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계엄 해제 이후에 서로 손잡고 뭐 표정은 좀 덤덤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웃고 있죠. 저 때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두 사람이 만날지 안 만날지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걸 뭐 따로 공식적으로 지금 뭐 가타부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요일로 잡혀 있는 본회의를 오늘 열어야 되느냐, 조금 앞당겨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아직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아직 좀 차분하게 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한테 따로 연락 온 게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게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측이 따로 연락 온 거나 공식 제안 온 것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혀오고 있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조경태 의원이 조금 전에 송영훈 대변인께서 조경태 의원이 일단 뭐 탄핵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차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이 오히려 본회의를 더 빨리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부사 중에 조속히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전 들었거든요. 네. 조속히라는 단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본회의 그 상정 일정을 좀 당기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본회의 상정 일자는 사실 그 국민의 힘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회의 일정이 당겨진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묘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 한동훈 대표가 조속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본회의 일정에 당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합의한다. 그것도 좀 사실 보수층에서 볼 때는 좀 묘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정치적 판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 의견 네. 수렴도 더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난 한 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경험치를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경험치라 하면 2016년 때 2016년에서 2019년도에 이르는 탄핵부터 헌재 결정, 그다음에 그 뒤에 보수층의 몰락 등 이 뭐 여러 3당으로 나뉘었다 합쳐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법적인 당위성, 예를 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유불리를 안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다르게 보시겠지만 정치인들이 탄핵을 보는 시각은 향후의 정치적 유불리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동훈 대표의 저 결정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더 주위 분들과 상의한 이후에 아직까지 탄핵이라는 명백한 단어를 쓰지 않으셨고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개념은 조속히라는 게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뭐 일부 그 5분의 소장파가 얘기했듯이 이게 뭐 조기 대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임기 단축 개헌하고
그것도 조속히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무집행 기간을 단축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께서 명확한 워딩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 가능성도 저는 뭐 기대를 해보겠다. 알겠습니다.